같이 스쳐간 옷깃 사이 남아 나는 오랫동안 비틀거린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저는 계속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 박지원에 대해서 굉장하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 4, 5년 뒤에, 그러니까 지금의 이 윤석열 정부가 임기가 끝나가고 나라가 다시 한번 또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필요로 할 때 저는 이 20대의 젊은 여성 정치인이 안철수 또는 오세훈 같은 보수파 정당의 대선 주자로 되어 있을 60대 중후반의 유력한 정치 거물들에게 있어서 정말 껄끄러운, 아니 어쩌면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대항마가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오싹하게 소름이 돋는 무서운 공포감까지 느끼곤 합니다. 어쩌면 지난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줄곧 10년 주기설로 전해지는 이 정권 연장에 실패한 것과 똑같이 윤석열 정권 또한 만일의 경우 정권 연장에 실패하게 된다면 저는 최소한 현재로서는 다른 누가 아닌 바로 이 박지원에 의해 보수파 정권이 몰락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요즘 자주 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바로 어제 박지원이 어떤 발언을 했느냐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공직자 비리 척결에 동참할 것을 강렬히 촉구한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왜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그러니까 이준석 말이에요. 이 이준석의 성상남 및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니까 자기들 더불어민주당은 그나마 수술 중이지만 국민의힘은 지금도 숨기는 중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명심해 주십시오. 수술을 한다는 것과 숨기는 중이라는 것, 즉 수술은 칼로 짜낸다는 뜻이 아닙니까? 환부를 짜게는 거죠. 이를테면 종기가 났을 경우 그걸 칼로 짜게서 고름만 걷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 고름을 싸고 있는 피지낭종까지 깨끗하게 다 드러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깨끗한 치료 방법이고 또 완치하는 방법인데 반해서 그 환부가 많이 새빨갛게 부어올라 지어는 그 환부 속에 들어차있는 고름까지도 다 들여다 보일 지경인데도 그걸 계속 감싸고 덮어 감추고 있는 것과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그렇게 계속 감싸고 덮어 감추고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죠?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다가 나중에는 그 염증을 싸고 있는 피지낭종까지 터지면서 고름이 안으로 퍼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찾아가는 생명까지도 위태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보세요. 아니, 예를 들 것도 없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 꼭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작은 종기가 무릎이나 또는 팔꿈치나 또는 발등이 생기면 우린 자기들로 그걸 손톱으로 짜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종기가 때로는 엉덩이에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잔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자기들로 짤 수가 없죠. 어쩔 수 없이 가족이나 친구 또는 친인이 도와서 짜줄 수도 있는데 이런 건 다 종기가 아직 크지 않고 또 엄중하지 않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안희정 같은, 오거돈 같은, 그리고 박원순 같은, 또 우리가 엊그저께 제명된 박완주 같은 이런 성비리들은 종기로 비유하자면 엉덩이나 또는 잔등에 난 비교적 큰 고름덩어리들인 것입니다. 감옥 갈 놈은 감옥 가고 자살한 놈은 자살하고 또 제명도 당하고 하면서 박지현 위원장의 표현대로라면 다 수술이 된 것 아닙니까? 칼로 짜개고 고름을 드러내고 또 그 고름을 싸고 있던 피지낭종까지도 지금 드러내고 있는 중 아닙니까? 지금도 수술 중이라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 집권여당인 보수파 국힘당은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은 이 보수파 국힘당과 합당하여 이 국힘당의 후보로 분당갑에 출마하고 계신 정말 존경하는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님 의사시잖아요. 때문에 틀림없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종기, 그런데 그것이 어디 무릎이나 또는 엉덩이 같은 데 생긴 종기가 아니고 그 종기가 만약 머리에 생긴 것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머리에서 이 눈 부위나 또는 여기 어디 뒤통수 같은데 종기가 생기면 이건 그냥 보통 종기가 아닙니다. 영어로는 팍스 퍼피 투머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생긴 종기가 두피에서 흐르고 있는 혈관으로 염증이 번지면 그땐 바로 폐혈증이 발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뇌가 파손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준석이라는 이 종기는 그냥 보통 종기일까요? 아니면 지금은 이미 종양으로 번진 것일까요? 그리고 이 종기는 그냥 엉덩이나 또는 무릎이나 또는 잔등 같은 데 생긴 보통 종기일까요? 아니면 머리에, 그것도 가장 위험한 눈이나 또는 뒤통수에 생긴 종기일까요? 뛸 데 있습니까? 영어로 표현하는 그 파스퍼피 투머가 맞죠? 이 당의 당대표잖아요? 그냥 최고위원도 아니고 또 그냥 대변인이나 또는 무슨 일반 국회의원도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몸으로 말하면 머리요, 머리로 말하면 눈과 입과 코 삼각지대에 위치하여 있는 직접적으로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악성종양인 것입니다. 이걸 지금 이 보수파 국힘당이 빨리 수술해서 제거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 위에다가 고약을 바른다, 반창고를 붙인다면서 계속 덮어 감추게해온 것이 아니고 뭡니까? 이미 이제는 수술도 불가능할 상황까지 와버린 것입니다. 시초에는 그것이 그냥 일반 종기였죠. 그런데 증거인멸을 시도하면서 종기가 점점 더 크게 번져 종양으로까지 왔고 그걸 마땅히 수술을 해야 할 가장 적합한 시간을 처음 한 번은 윤석열 때문에 그걸 놓쳤고 다시 또 두 번째는 지금 당장 지방선거가 임박했는데 어떻게 수술을 하느냐면서 선거가 끝난 뒤에 다시 또 보겠다는 소리잖아요. 종기가 이미 종양으로 번졌고 그 종양이 위치해 있는 이 머리의 혈관들이 지금 그 종기 속의 고름들을 온몸 여기저기로 나르고 있는 중인데도 똑같이 그 머리 부분에 위치해 있는 원내대표라는 자의 한다는 소리가 있다위니 여러분들 이런 행피는 정당을 우리가 뭘 보고 지지해야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린다면 생각해보세요. 저쪽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생한 성비리들은 모두 엉덩이나 아니면 무릎이나 아니면 잔등 같은 데 생긴 종기인데 반해서 이쪽 보수파 집권여당의 종기는 그냥 보통의 종기가 아닌 겁니다. 성상납까지는 그 성을 들이댄 여자와 그걸 받아먹은 이 윤석열 정부 집권여당의 당대표라는 자간에 쌍방이 다 함께 원했던 화관이라고 치더라도 자, 그것이 들통이 나게 되자 당대표니까 당대표의 정무실장이란 자가 있는 거잖아요. 이 자를 시켜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7억 원짜리 각서를 쓰고 또 변호사와 함께 증거인멸을 작당해온 그 통화 녹취가 다 시장에 공개되어 버린 겁니다. 이게 과연 일반 종기 수준일 수가 있습니까? 종기를 넘어서 종양까지 온 거죠. 거기다가 일반 당원이나 또는 최고위원 또는 대변인 또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아주 이 당의 제1인자인 당대표잖아요. 때문에 이 고름덩어리는 그냥 어디 저기 엉덩이나 또는 무릎이나 잔등 같은 데 생긴 것이 아니죠. 머리에 생긴 것이고 여기 뒤통수 아니면 눈이나 코, 입 같은 데 생긴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지금 보수파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바로 이런 종기를 넘어 종양까지 온 암덩어리를 수술해서 제거할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일찌감치 이 성상납이 처음 불거졌을 때 원래는 불이 났게 수술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윤석열이 가로막았죠. 그리고 후에는 또 증거인멸 효사까지 불거져 나왔을 때 그때도 또 한 번 수술을 했어야 하는 건데 그때는 왜? 또 누가 가로막아서 수술을 못했던 거죠? 여전히 윤석열이잖아요. 첫 번째도 윤석열이 막았고 두 번째도 또 윤석열이 막은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대선 때문에 그걸 이기기 위해서 이준석이라는 이 종기를 수술해서 제거하지 않고 그냥 고약을 바르고 반창고를 붙여서 덮어 감췄고 이번 두 번째도 또 6월 지방선거가 당장이니까 이번 선거까지도 또 한 번 더 덮어 감추자고 윤석열이 직접 이런 지시를 내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라는 자가 직접 방송에까지 나와서 아 그건 이준석이 사생활이라 난 모른다 이런 미친 소리를 쳐댈 수가 있겠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쪽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을 보면 정말 내뱉는 마디마디 그 어느 한마디라도 틀린 데가 없고 다 맞는 말만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대놓고 공개적으로 박지원을 지지하지 못하고 정말 더럽고도 미석길이 이를 데가 없는 이렇게나 더러운 보수파 집권여당이 하는 행태를 지켜보면서도
제가 이자들을 함부로 버릴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안철수 때문이죠. 안철수가 지금 이 당에 있으니까요. 언젠가는 안철수가 이 당의 당대표가 되어 이렇게나 더럽고도 메스꺼운 이 당을 더럽지 않고 메스껍지 않은 당으로 바꿔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신라 같은 희망을 아직도 붙잡고 있기 때문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저쪽의 더불어민주당은 박지현이라는 이렇게 새파랗게 젊은 20대의 비대위원장을 만나 이 당의 몸체에 생긴 종기들을 지금 가차없이 수술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쪽 보수파 집권여당의 종기는 그 위치가 그냥 몸이 아닌 머리라는 데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 종기는 종양으로까지 번져버렸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더 기막힌 것은 이미 머리에 생겨버린 이준석이라는 이 종양 덩어리를 계속 수술하지 못하게끔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 윤석열이 이걸 가로막지 않고서야 어떻게 윤석열의 깐부인 권성동의 입에서 이건 이준석이 사생활이라 난 모른다 이런 미친 소리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을 지지하고 성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차마 그렇게 할 수 없는 대신 성상남 이준석이 지금 당대표로 있는 이 보수파 집권여당인 국힘당을 이렇게나 더럽고도 미스건 정당이라고 계속 비판하면서도 제가 차마 버리지 못한 원인은 오롯이 안철수 때문인 것입니다. 언젠가는 안철수가 반드시 이 당을 새로운 당으로 바꿔낼 수 있으리라는 그런 신랄 같은 희망 하나만을 믿고 지금도 이 당을 지지하고 성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지하고 성원하는 방법이 다름 아닌 바로 인정사정을 두지 않고 비판하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이와 같은 입장과 의중과 딱한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저와 같은 그런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일단 계속 안철수를 지지합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바람은 한숨대로 햇살은 눈시리죠. 이 세상 모든 움직임이 그댄 떠났다고 하네요. 그대 안에 내 모습 제가 되어 달려도 고운 손등 위에 눈물 묻지 않기를 기도합니다.